평범한 분들도 건물 지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돕는 그럼 저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형태가 이제 건물을 짓고 팔고 이런 거다 보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 형태는 아닌데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순수익을 벌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유튜브에 나오면 이러잖아요. 부자들이 뭐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게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 아까워 죽을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가 박차고 나올 때인가요? 박차고 나올 때인 것 같아요. 대개들 돈이 많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 주인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옆에 건물주가 나오셨네요. 그렇죠.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면 강남은 한 평이 막 1억씩 하잖아요. 생각하시는 은퇴 시기가 있으세요? 전 이미 은퇴를 했다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랑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은퇴라고 봐요. 가랑이를 찢어라. 제일 건물주 되는데 제한되는 게 돈일 거예요 아마. 건물주 될래? 얼마 필요해요? 그래도 한 5, 6억은 필요해요. 돈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없으면 그 다음 뭐 어쩌라고? 네. 그럼 뭐 내가 돈을 빌려줘요? 아니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상황 파악부터 하고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그런 태도랑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투자에 조금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이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집이신 거죠? 네, 집입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혹시? 그 우먼스토리 촬영 기다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범한 분들도 건물 지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돕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황금돼지 송량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고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뭐 상가주택 다들 갖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유튜브로도 하고 있고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럼 저도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돼지 TV라고 해서 뭐 땅을 어떻게 찾는지부터 건물 지으면서 중개사라든가 건설사나 이제 건축사 이런 거 뭐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뷰가 지금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오늘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좀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타고 한 10분? 나가기 전에 요즘 제가 나이가 40이니까 선물 받은 건데 내방을 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더라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건물주가 된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퇴사가 된 게 아니시잖아요. 퇴사를 지금 휴직을 제가 4년을 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3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휴직이 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를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퇴사하러 갈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니까. 네. 회사는 모르시죠? 이 내용을. 알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고 건물도 짓고 막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회사 폰으로 딱 전화가 와가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네. 와서 재테크 교육을 좀 해달래요.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요즘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재테크나 뭐 이런 부업 같은 거를 장려해야 오히려 본업에 집중한다라고 또 회사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직장 다닐 때보다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사업의 형태가 이제 건물을 짓고 팔고 이런 거다 보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 형태는 아닌데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순수익을 벌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뭐 직장 다닐 때는 연봉이 1억이 안 됐으니까 그 10배 이상이네요. 10배 이상 하려고 하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었어요. 우리 제 자녀 애기 둘을 같이 살진 않고. 아이들은 그러면 어머니가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키우죠. 근데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은 아빠보다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키운다 하더라도 저는 맨날 나가서 이제 일하니까 직장을 다닐 때는 물리적인 시간은 같이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뭘 이렇게 많이 해주거나 이런 거 좀 제한이 됐었고 유튜브에 나오면 이러잖아요. 부자들이 뭐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교재 2개, 분홍색 지갑, 귀걸이 굉장히 기대하고 열어봤는데 본인이 필요한 걸 적어놨다. 딱 보니까 약간 품목이 엄마가 옆에서 약간 불러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 때 사실 많이 애정 표현을 많이 못 해줬는데 지금은 만나면은 많이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아니 그 양말 신는 것까지 찍는다고?
그날의 일정에 따라.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임장을 가거나 아니면 좀 그날 술을 먹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은 국산 잘 타요. 뭐 가볍게 그냥 출퇴근만 할 것 같다. 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차를 탑니다. 아, 저는 저 크록스 신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가나요? 되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건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부동산에 눈을 뜬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예요. 그 출산율이랑 그 혼인율이 떨어지는 게 네.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 값도 많이 올라와서 뭐 지금 보면은 저는 결혼을 8년 전에 했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제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있고 막 그 월급 모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셋집 구하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자가도 마련하고 이사 다니면서 좀 점프 하면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뭐 준비가 돼야 결혼하는 게 맞다 아니면 결혼해놓고 닥쳐야 하다 보면은 이게 공부도 되고 자산도 쌓아진다.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후자인 케이스로 간 거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가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이제 아파트 투자하다 보니까 뭐 재개발, 분양권, 토지, 상가, 경매 이런 부동산 투자의 사실 끝판왕이 또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고 어느 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게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빨리 건축사 사무소 가서 미팅도 해야 되고 땅도 찾아봐야 되고 시간 아까워 죽을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가 박차고 나올 때인가요? 박차고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또 책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강의도 많이 해달라.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이렇게 올려달라. 저자시네요. 저 자식이요? 책 이름은 출판사 사장님이 정해준 건데 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냥 마인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현장이 이제 제가 직접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이제 매각하는 거를 이제 착수를 했는데 대신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옆에서 좀 같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좀 해줘라.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건물 지어서 뭐 임대 수익을 누리고 싶다 아니면 매각 차익을 통해서 투자 목적에 맞게 좀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땅도 찾아서 그다음에 건물 짓는 모든 과정까지 다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게 있고 되게들 돈이 많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네네. 최저 비용이 혹시 있나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이런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거 대로변에 있는 거 네. 사실 막 200억 300억씩 하거든요. 뭐 이런 거랑 완전 그냥 넘사벽이고 네. 제가 하는 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일반인들이 좀 투자 좀 해봤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걸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적게는 5억에서 이제 많게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긴 한데 네. 서울에 건물을 사기에는 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레버리지를 해서 그래도 뭐 그 적합한 입지에 맞게 땅을 찾아서 건물을 많이 찾아드리죠. 바로 여기 앞에 이 현장인가요? 네, 보통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를 사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는데 이거는 전 소유자분이 철거를 이미 해놓고 이렇게 나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가격이 다운되겠네요. 그쵸, 가격도 좀 다운돼 있고 건물 지을 때 철거를 하는 것도 이슈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보니까 좀 수월하죠. 오늘처럼 측량 잴 때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나요?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의 크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그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집도 나와요.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면 강남은 한 평이 막 1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 잘못 그으면 엄청 예민하겠네요. 네. 그래서 옆에 땅, 옆에 주인분이랑 나와서 보통 참관은 많이 합니다. 측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옆에 건물주가 나오셨네요. 그렇죠. 저기 그 경계점을 찍기 위해서 저기 이제 그 국토부 측량하고 있는데 이게 측량 자체가 국가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89평이면 전체적으로 89평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건폐율은 건폐율만큼만 건물을 이제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건폐율이 100%면 89평만큼 다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건물끼리 다 붙어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너무 도시가 안 좋아지니까 네. 이제 건폐율을 보통 50%에서 60% 정도만 안 칩니다. 이 땅은 건폐율이 50%짜리 땅이거든요. 그러면 약 90평이면 건물은 45평 정도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는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250%예요. 그러면 땅에
2.5배만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개사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다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야죠. 임대는 나갈 건지, 땅값이랑 공사비랑 뭐 기타 이제 부대 비용을 다 들였을 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놨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지 그런 거를 좀 미리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황금대진님의 견해로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건물을 짓는 거를 좀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이 건물을 부셔가지고 나한테 팔거나, 땅 기준으로 도로가 북쪽에 있는 땅이 일반적으로 좋은 땅인데 도로가 있잖아요. 네. 땅의 도로를 좀 넓게 접하고 있거나, 기본적으로는 입지죠. 뭐 여기랑 가깝냐,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이제 강남 중에서도 여기랑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황금대진님하고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이쪽에 발을 들이게 해준 분이라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분이면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계속 사업도 키워나가는 이 과정이 재밌기도 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부시거나 할 때 옆 건물에서 되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잘 협의해야죠. 협의가 제일 좋아요. 공사를 함으로써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감정적인 케어가 제일 첫 번째고, 또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영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분진이 안 넘어가게 좀 이렇게 막을 좀 잘 해준다거나, 이제 노골적으로 막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금전은 좀 안 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나요? 있죠.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세 번째 프로젝트 하는 거. 또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이 있어요. 공사 현장 좀 체크 좀 하고, 투자하신 분들이랑 또 오늘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오셨을 때 네. 크게 이슈가 없는 게 가장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너무 무소식이면 또 불안해요. 이렇게 한번 공사를 하시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 물리적인 공사 기간은 뭐 짧게는 7,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보고요. 4개월 만에 건물을 지어서 부실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이 정도가 걸리는 게 맞네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좀 그 규제도 좀 심하고 워낙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못하죠. 지금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몇 개 정도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착수를 하려고 해요. 그럼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걸 또 매물로 내놓는 과정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강남에 3개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했던 거는 이제 서초구에도 하나 했었고 강동구에도 하나 해서 그거는 이미 다 분양이랑 매각이 다 끝났고요. 처음에 서울 외곽 지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은 거 짓기 시작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의 수요가 다 강남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이런 데는 제가 그 지역을 서울만큼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도까지만 좀 시행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3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건물이 3개이신 거네요? 제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물이 이미 3개가 있고요. 요거 지금 강남의 3개는 뭐 명의는 그렇긴 한데 다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끼면 네. 그거에 대한 쉐어를 같이 하는 건가요? 제 수익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이 제일 1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실수하면 안 되고 잘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돌려드리는 거. 이제 그게 1번이죠 사실. 지금 이 현장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 이제 124평이에요. 지하 2층에 지상 8층. 이 건물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건 또 따로 디자인을 하시겠네요? 요거는 이제 건축사가 하죠. 저는 이제 지하층이 있다 보니까 착공은 그래도 한지 좀 됐어요. 아직 지하에 이제 보강 공사랑 지하층 공사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가 조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다행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돌은 안 나왔는데 이제 돌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걸 깨야죠. 소음도 많이 나니까 소음이 안 나게 깨는 거는 또 비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자도 많이 나와요. 사실상 강남 건물주로 사는 이 삶이 어떠신가요? 그럼 강남 건물주라기보다는 이제 시행을 하는 디벨로퍼에 가깝죠. 건물을 지어서 임대 맞춰놓고 그거를 내가 다 계속 안고 가는 게 아니고 또 매각까지 염두를 해두고 사고 팔고 개발하고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혼자 작게 내 건물을 지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나중에는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시는 은퇴 시기가 있으세요?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이미 은퇴를 했다고 봐요. 은퇴 기준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랑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은퇴라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은퇴를 특정 숫자에 많이 기준을 잡아요. 100억을 벌면
뭐 경제적 자유다. 99억 9천만 원 벌면은 그건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좀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또 100억을 막상 벌면 또 200억이 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70, 80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좀 여유 있게 살겠지만 뭐 그래도 내가 일할 나이에는 일을 재밌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은퇴는 했다. 또 어디로 이동하시나 봐요. 이 건물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하신 분들이랑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런 거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밥도 먹고 그렇게 좀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시면서 네. 보람될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했을 때 대출이 되게 안 되다가 어렵게 대출을 시행시켰다던가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을 계약했을 때 보통 대출을 은행에서 해줄 때 지점장 권한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억이 넘어가면 하나의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본점까지 좀 심사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까다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그 빠꾸를 먹었는데 실행을 시켰죠. 사업하는 분들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강남의 메인 핵심 입지에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몇 명이 모여서 하시기도 하죠. 말씀하시기를 네. 30명이 지금 다 같이 공동 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쉐어하는 건가요? 최소 투자금이 있었고 최소 투자금 이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그 지분대로 수익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건물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값에 주고 사야죠. 뭐 10억짜리인데 뭐 20억 주고 사면 안 되니까. 건물이라는 건 사실 아파트는 다 지어진 걸 사는 건데 건물은 내가 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법도 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입지에 대한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다음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세를 알아야 이게 싼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면 좀 가격을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황금돼지에 첫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일반 공동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률 알려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 황금돼지 같은 경우는 공동 투자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매주 있었던 일을 오픈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오픈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작은 금액은 투자는 했지만은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황금돼지밖에 없어요. 다른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제가 이제 접해보고 들어봤는데 네.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오픈을 안 해주거나 그냥 믿고 따라와라는 정도 말밖에 안 하시지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영혼을 꺼내서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은 이제 황금돼지라는 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원래 본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의류 관련돼 있는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근데 회사 투자가 아닌 부동산 쪽으로 또 투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옥을 이제 짓고 싶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엑시트 하려면 강남밖에 없다 보니까 목표가 좀 있으세요? 남은 수업 다 열심히 잘 듣고 황금돼지님한테 배운 걸 토대로 저도 제 건물을 하나 잘 짓고 싶죠. 동메가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오후에 이제 상담도 하나 있었고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숙제 검사도 좀 해야 되고 저희 그래서 강의하면은 숙제를 내줘요. 네. 땅을 찾아와서 이제 분석을 해봐라. 그런 거 제가 검사해서 이제 피드백도 해주고 결국에 이제 교육 목적 자체가 스스로 땅 찾아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론 강의만 하고 숙제 내주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임장도 데리고 다니고 약간 컨설팅에 가까운 교육을 해야 정말 필요한 분들만 대상으로 더 깊게 하는 게 이 신축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도 하거든요. 유튜브 실내 촬영할 때 네. 여기서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문의가 들어오시나 봐요. 거의 뭐 99%는 유튜브죠. 미래의 아이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너희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경제적인 뭐 그런 불편함을 단순히 해결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그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사소한 일상이나 그런 과정 그다음에 성취감 이런 데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저는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오늘 네. 되게 이제 긴 시간 네. 같이 이렇게 촬영했는데 그러니까요. 방향이나 또는 이제 목표가 있으세요? 당장의 목표는 오늘 보여드렸던 현장 네. 잘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상담 오셨는데 네. 좀 잘하는 분한테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좋은 성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 항상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누구나 사실은 평범한 분들도 이런 투자에 조금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이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좀 가랑이를 찢어라. 제일 건물주 되는데 제한되는 게 돈일 거예요 아마. 건물주 될래? 얼마 필요해요? 그래도 한 5, 6억은 필요해요. 돈 없어요? 끝이에요. 그럼 없으면 그 다음 뭐 어쩌라고? 네. 그럼 뭐 내가 돈을 빌려줘요? 아니라잖아요. 네. 진짜 건물주 되는 분들 보면은 물론 5억이나 6억 뭐 이렇게 돈이 있겠죠. 있으니까 하는데 뭐랄까 내가 정말 간절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부 먼저 할 것 같아요. 아. 제대로.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뭐 이렇게 뭐 건축법 이런 거 공부를 떠나서 알아보는 거지. 그 방법을. 소액만 알아보는 것보다 건물주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도 해보고 사례도 탐구해보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좀 방법도 생기고 아니면 진짜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소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진짜 잉여자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랑 초연끌에서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상황 파악부터 하고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좀 하나씩 그렇게 좀 현실화를 해가는 거지. 그런 태도랑 자세가 좀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삶을 다루는 채널에는 처음 출연을 해가지고 좀 낯설기도 하고 막 오늘 하루 같이 하면서 그냥 단순히 투자에 대한 지식적인 얘기보다 그냥 저 스스로를 내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말로 내뱉으면서 조금 좀 정리가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뭐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다들 구독자분들 다 행복한 삶 살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우먼스토리 화이팅!